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100주년을 맞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오늘 막 열려서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경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이 소식부터 좀 먼저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업계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좀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규모인 6,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 공간을 이번 IFA에서 썼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연결 서비스를 주로 선보였는데요.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최신 AI 제품도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번 IF에서 삼성전자가 특히 주목을 받은 물건이 또 따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스에서 AI 로봇인 볼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시연하는 볼리 쇼를 선보여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네. 무대에선 시연자의 부름에 나타난 이 볼리는 요청에 척척 반응하면서 개인 비서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한 볼리는 이 자율주행 바퀴를 통해서 사람의 이제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시연자가 전화를 이제 걸어달라고 하자 볼리가 스피커폰처럼 통화를 연결한 채 시연자의 움직임을 이렇게 직접 따라갔고요. 특히 이 공간에 프로젝트를 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 IFA가 열리고 있는 베를린에서 방문할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추천하는 장소와 함께 관련 사진을 바로 프로젝트에 이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공 모양의 볼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제 기능을 선보이는 모습에 이제 관중석에서는 이제 귀엽다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쇼가 끝나자 이제 볼리는 무대 앞 중앙으로 나와서 관중을 통해 이제 땡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볼리는 실시간 전기 요금과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도 제공을 해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도 돕고요. 네, AI 로봇 관련된 소식 지금 영상과 함께 좀 보셨는데 삼성전자는 무엇보다 그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빅스비라는 그런 음성 비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좀 시켜서 이번에 내놨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제품에 적용된 음성 비서 이 빅스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이제 사용자의 목소리와 위치를 인식해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아이디 와 앰비언트 센싱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 보이스 아이디라는 것은 이제 개인 일정과 관심사,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개별 사용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줄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녁으로 뭘 해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직접 던진다면은 빅스비가 사용자의 의도와 성향을 직접 파악해서 맞춤형 솔루션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센싱 같은 경우는 센서를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요. 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전의 스크린을 이제 활성화하거나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음성 알림을 해주기도 하죠.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세계 가전 시장의 1위 업체는 LG전자입니다. LG도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좀 기술과 제품을 좀 선보였나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IF에서 인공지능 AI 가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홈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네. 생성형 AI를 탑재한 AI 홈의 핵심 기기 LG 신큐온이 IF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신큐온은 이 가전을 연결하고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맥락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파악해서 주변 기기를 제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일정을 음성으로 브리핑하고 택시 호출을 돕는 등 이제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등 가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원인과 해결 방법을 또 직접 제시해주기도 하고요. 네. 또 늘어난 여가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도 이제 맞춤형으로 AI가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AI 로봇 소개를 해드렸는데 LG전자도 동일하게 좀 로봇을 내놓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전자는 이동형 AI 홈 허브 코드명 Q9로 불리는 AI 로봇을 내놓아서 삼성전자에 맞불을 놨는데요. Q9은 바퀴와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Q9은 스크린에 표현되는 눈으로 이제 눈웃음을 짓거나 윙크를 하는 등 이제 감정까지 표현
표현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수면 모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Q9이 이제 불을 끈 다음에 편안한 밤 보내라 뭐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시연자가 이제 패드에 그림을 그리자 그림에 어울리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책 표지를 인식해서 줄거리를 뭐 읽어주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일명 반려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IFA에서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AI 로봇을 이제 좀 미래에 선도할 기술로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IFA에서 국내 기업들이 AI 로봇 분야에서 또 서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7월 경상수지 9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번에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석 달째 이제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1,900억 원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경상수지는 일종의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출입 성적표를 의미하는데요. 앞서서 4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5월에 반등한 이후에 이제 6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 같은 경우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이제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줄긴 했어요. 하지만 뭐 7월만 비교할 경우 2015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흑자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19억 1천만 달러나 많은 수준이고요. 네.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뭐 산업별로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을 7월달 수출을 보면은 수출이 586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7% 늘었고 이 10달째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역시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기가 29.8%, 석유 제품이 16.8%, 기계류 및 정밀기기가 14.3% 늘면서 수출을 견인했고요. 반면 승용차의 경우에 8.9% 수출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로의 수출이 27.4% 증가하면서 제일 호조세를 보였고요. 중국으로의 수출이 14.9%, 일본 10%, 미국 9.3%로 중국 수출도 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출이 이렇게 증가세를 좀 이어갔고 그런데 수입도 함께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네, 그 7월 수입을 보면 501억 4천만 달러로 9.4% 증가했고요.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원유 등 이 원자재 수입이 9.5% 증가했고 수송 장비와 반도체 정밀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11.9%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용차가 58.3% 증가했고 가전제품도 15% 이상 증가를 해서 이 소비재 수입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이 설비 투자, 소비 회복과 함께 앞으로도 이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상품 수지 흑자 규모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뭐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하반기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좀 전망을 했는데 하는과 함께 정부는 또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상수지 발표 후에 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인 이제 63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번에 발표된 7월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역대 2위 수준입니다. 최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설비 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 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모습도 뭐 간축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정부는 다소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소식 이어드립니다. 네, 미국 연준 금리 결정 앞두고 고용 지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뭐 이번 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뭐 어느 정도나 인하를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리 인하 폭의 근거가 될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이 8월 고용 보고서에 시장이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고용 보고서에 미국의 고용 시장 냉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게 확인된 가운데 8월 지표에 담긴 노동시장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하는 상황인지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오후 9시 반경에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지표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보면 8월 중 이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이제 16만 1000명이었고요. 또 8월 실업률 전망치는 4.2%로 7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 예상과 실제가 얼마나 좀 차이가 날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고용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고 사실 그 전에 나오는 다른 고용 관련 지표들을 보고 정부의 고용 발표를 어느 정도 좀 점쳐보기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이 고용이 좀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구인 이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67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2021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발표한 이제 8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은 9만 9천 명이었는데 이게 고용 증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집계한 지표고 이제 정부의 어떤 고용이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또 실업률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신규 청구자 수가 좀 줄긴 했어요.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이제 신규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 발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연준이 오는 이제 17일부터 18일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 가운데 8월의 고용 폭이 예상보에 크게 못 미치거나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B컷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서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고용 시장이 만약에 추가 냉각을 멈추고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일 경우에 미국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9월에 통상 수준의 0.25%포인트 인하와 함께 이제 연준이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가 전문가 예상 수준에 딱 부합하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이른바 이제 골디락스로 나올 경우에 이제 경기 연착륙 논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연준이 이번 달 이제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확률을 41%, 네.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59%로 반영해서 지금은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 지표와 함께 통화정책 전망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